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가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사실 어제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 합의해서 오라라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후에 양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죠.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을 오늘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볼모로 잡아 여야의 합의된 의사 일정을 파기한다고 해서 국회의장까지 부하내동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김진표 의장이 결국에는 합의하고 오라라고 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월권이자 권한남용이다. 국회의장까지 이렇게 부하내동해서 되겠느냐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모처럼 김진표 의장님께서 의장의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습니다. 의장이 되는 순간 탈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그 우리 헌법상에 또 국회법상에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경험한 최악의 의장님은 문희상 의장님이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당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사실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사실은 거기에 그냥 무임승차 하셨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김진표 의장님도 전혀 지금의 야당에 심정적으로 동의하시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김진표 의장님은 중립을 지키려고 하시는 모습을 계속 관철하고 있다고 보시고 있고요. 저는 특히 어제의 판단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가 서로 좀 숨을 고르면서 생각을 하고 자기의 분을 좀 삭히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의장님의 역할 굉장히 바람직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같은 당 출신이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모처럼 중립적인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간만에 마음에 드셨나 봐요. 우리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일 2일 잡힌 본회의는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입니다. 이 합의한 일정 자체는 진행을 해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합의는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매년 그래 왔어요. 여야가 서로 간에 뭐 정부 예산을 좀 더 넣자, 야당을 좀 깎자, 아니면 네. 다른 예산을 넣자. 그건 불가피하겠고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주영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좀 입장 변화가 더 강경해졌어요. 이상민 지키기가 너무 눈에 보여요. 관저에 그러니까 한번 그렇죠. 또 둘이 독대한 그렇죠. 후에 독대안으로 더 강해졌다. 예. 그리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쟁 하는데 그 정쟁이 뭡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이 안건에 대한 해임 건의안으로 받아준 게 마땅하나 김진표 의장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나는 부담을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1일 날을 여야 합의하고 오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장 자체도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여야를 아울러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끌어야죠, 균형을. 거기에 대해서는 10분 이해 하나. 이 아무리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김진표 의장님도 정치인이잖아요. 예. 정치라는 건 본인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막말로 중립만 지킬 것 같으면 의장을 기계를 세워놓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판단했지만 그런 아쉬움들을 박홍근 원내대표는 토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민의힘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 예산 하나 나라 살림 위기에 민생 경제 어려운데 이상민 행정부 장관 지키려고 이렇게 이 온 나라와 국회를 이 아수라장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열지 않은 이유가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민주당?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안 부분은 첫 번째 예산안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예산을 지키려는 국민의힘. 그다음에 야당은 그게 대통령실의 예산이 필요 있냐? 민생 예산으로 가자. 이거는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 싶어하는 폼나게 지키고 싶어하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절대 올릴 수 없다. 그러면 정쟁을 민주당이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거잖아요. 별개로 해야죠. 예산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을 바꾸겠다.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런 거에 국회의장께서 동조했다는 것도 조금은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의 입장이 지금 바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하는 상황이어서요. 어떻게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국회에서 합의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169석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지금 상임위 곳곳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거는 사실은 소수당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논의가 일방적으로 다수에 의해서 밀려갈 때 좀 시간을 주고 서로 협상하고 또 논의할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건조정위가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문영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가면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무산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제 서 부대변인 정치적 행위라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이 뭐 또 여당이 어떤 일정을 갖고 또는 회의 안건을 갖고 회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정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아마 그 국조가 이제 합의가 돼서 국조를 이제 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모처럼 잘 됐다. 또 집권 여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조를 저는 진행하는 것이 원래 지금 야당의 의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임 건의안을 바로 또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죠. 모든 이슈를 지금 예산에서 다른 쪽으로 몰려가고 있고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것들을 정쟁의 도구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어제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관련된 국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참석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네.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진심이었는지 어제 이상한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윤건영 의원 굉장히 당 안에서도 역할이 있으시고 저는 뭐 핵심 문재인 정부 때도 핵심 의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국회에서 여러 회의에 참석해 보지만 예. 이거는 집중의 문제입니다. 그 회의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딴짓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국민의힘도 잘못한 거지만 그 자리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머리는 딴 데가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이 부분 지적이 나오셨으니까 그럼 질문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윤건영 의원이 어제 그 유족들 모인 자리에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자에 답장을 하는 모습이 하나 찍혔습니다. 그래서 입금 완료했습니다라는 문자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지적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이제 그 언론사에서 그걸 쓰긴 했는데 네. 너무 좀 국민의힘에서 궁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중에 윤건원 의원이 어떤 질의 시간이나 뭐 듣는 시간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조금 어떤 좀 회의가 소강 상태에 있을 때 본인이 답장을 하나 한 거죠.
뭐 거기서 게임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뭔가 답을 한 거예요. 그분이 지지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문자 보내는 거 몇 시간입니까? 한 10초? 5초?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관심 없어 이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유가족들한테 욕먹기가 두려워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왔을까요? 이거는 순전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파면과 해임 요구를 하는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못 온 거예요. 어제 유족들의 그 오열과 그 아버지의 그 피 맺힌 절규를 들으면 이분들 국민의힘 이 의원들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덮기 위해서 윤건희 의원이 뭐 입금 문자 한 5초? 한 10초도 안 되는 걸 보낸 걸 가지고 뭐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의원들이랍니다. 형식적으로 싸잡아서. 이런 게 보통 말하자면 정치화하고 일반화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유족들 기자회견 연 장면을 일부 준비했습니다. 참사 유족들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원합니다. 파면을 해도 조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파면을 해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죠? 이 참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안 통과의 볼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네, 유족들 협의체 구성해서 목소리를 단체로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기자회견 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족들의 절절한 절규가 참 여기까지도 같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하는 그 해임 건의안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돌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겠죠. 저는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네네. 가족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유가족들의 발언을 보면서 야, 민주당이 왜 그렇게 이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이상민 장관의 뭐 해임과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했나?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이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서 초기에 진압하거나 또는 초기에 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죠. 그리고 책임을 저는 지우고 싶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저는 그냥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고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저게 꼭 책임의 소재가 정확하게 있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보통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최고 책임자가 정무적인 혹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례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의 또 이야기지 아니요, 그러니까 뭐 않을까. 저는 주민들은 그러니까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네. 저는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의 책임에 있어서 저는 일단 우리가 국조를 하기로 했고 지금 특수수사본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의 어떤 뭐 변호나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나중에 비판할 겁니다. 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조를 하기로 했는데 장관을 파면시킨다? 저는 이거야말로 정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또 하나 아까 저렇게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는 저 장소에서 잠시 시간이 났다고 문자를 보낸다? 저는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당 의원이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의 문제입니다. 저런 회의를 할 때 집중을 한다면 사실 아주 급한 일들은 보좌관들을 통해서 인편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 내려놓고 덮어놓는 게 맞고요. 21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국회에서 저 문자가 사진으로 찍혀서 논란이 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의원들이 조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안 간 국민의힘보다 가서 저런 문자가 들킨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아니 저는 더 말씀을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안 간 국민의힘도 네.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도 정말 진심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더 정밀하게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파행되도록 해임안을 가지고 나온 민주당의 저희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정치라는 자체가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 유가족들의 저 피눈물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유가족들의 간담회, 유가족들의 입장은 이건 정쟁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다. 앉아 있어야죠. 들어야죠. 그리고 뭐 이상민 장관의 책임 요구하면은 충분히 고려해야죠. 그걸 꼭 야당이 요구하게끔 해야 됩니까? 정부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게 해야죠. 근데 지금 보세요. 아까부터 설명하잖아요. 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문제점은 화물연대기도 있지만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법을 통해서 승소를 하면 우리가 이겨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태원 참사도 우리는 이걸 사고로 생각하고 있어. 참사까지 해서 누구 책임지고 싶지 않아. 수사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의 영역에서 책임질 것만 책임질 거야. 그럼 법의 영역에서 책임질 것 같으면 이상민 장관은 책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고도의 정치적 책임과 정무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그 주무장관이 져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이상민 장관을 어깨 툭툭 쳤던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잖아요. 파행하잖아요. 나라 살린 고관까지 이상민 장관 윤심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 지키고 지금 이 유가족들 이 회의도 간담회도 안 오는 거 빤한 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파면 얘기해라, 답해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말 못할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마음을 그러게 만약 국민의힘 파면시켜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슬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 하나 이 파면시키는 것보단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신기를 거슬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국민의 삶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는 국민의힘이 참 안타깝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요. 예, 지금 경찰청 특수본은 뭐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본회의 열리지 않았고요. 당장 유족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울부짖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면 국조 단독으로 진행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올리고 그런 식으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국민의힘의 협조 없다면 민주당 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같이 하십시다. 근데 솔직히 국정조사 합의했던 건 그거는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받아야죠. 그리고 잘 보시면 처음에 이 정부가 112 신고 녹취록이 터지기 전에는 다 이렇게 그냥 책임 회피를 했었어요. 경찰, 소방 가도 막을 수 없었던 참사 사건이다. 그다음에 뭐 나 폼나게 사표 낼 수 있는데 내가 뭐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러다 112 녹취록이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줄줄이 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정부 입장의 변화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니까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해놓고 나서 갑자기 만찬회동하고 한 번 더 불려나고 나더니 이상민 장관 지켜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추측컨대 예. 국정조사도 갑자기 협의를 안 해주고 예산도 협의를 안 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족들의 마음을 누가 대리해 줄 수 있겠어요? 정치 영역인 민주당에서 유족들의 말을 대리해야죠. 그러면 없이도 국정조사 가능하고 회의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초반에 국정조사에 어렵사리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안이랑 이거랑 따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나 협조에 전혀 동참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당이냐, 누가 집권 여당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여당이 예산안 통과에
관심이 없고 그 시기를 맞추고 싶은 의지가 없겠습니까? 뭐 지금 자기네가 이제 수적으로 좀 많다고 아직도 여당인 줄 아시나 본데 대선 불복의 후유증이 조금 오래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이제 이 이태원 사건을 들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한번 민주당 안에 내부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혐의, 그다음에 그 측근들과 관련해서 그 성남시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것들의 업무를 했던 분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문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왜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아주 죄가 없다는 걸 다 알아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심기를 뭐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입 다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비판 좋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 못 받을까 봐 이재명 대표의 모든 전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법무부 장관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거짓말,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갖고 국감장에서 발언하고 또 이유 대사와의 어떤 그 당대표의 간담회에서 거짓 브리핑하는 민주당의 입, 김의겸 예. 대변인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정당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얘기가 굉장히 서로 간에 오고 간 그동안의 많은 설전으로까지 이제 확대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예산안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 법정 처리 시한이잖아요. 근데 뭐 매번 사실 뭐 임박해서 조금 넘기는 국회는 있을지언정 시한 안에 처리되는 국회가 정말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시한 안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안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것인데 이제 민주당이 예산을 만약에 장관 회의만을 보고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예산안은 예정대로 통과가 됐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 촉구안이든 탄핵 아니든 어쨌든 상정이 되면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국조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파행하고 국정을 발목 잡는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 왜 정치 행위를 하지 못합니까? 더군다나 이 예산안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매번 한두 뭐 2일 정도 또는 조금 더 시간이 넘겨서 연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여당도 소수이지만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부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요?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이재명 표 예산, 윤석열 표 예산 이 두 개를 놓고 서로 간에 뭐 양보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당 자체가 준예산이라도 하겠다라고 으름장부터 놓는 태도부터가 잘못됐죠. 여당이라는 것은 이게 이 집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인데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내년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한테 좀 야당은 삭감을 합니다. 감액을 하고. 이건 너무 많아. 예산 편성을 할 때 감액을 하는 게 기본적인 야당의 스탠스예요. 그러면 여당이 찾아와서 좀 해줘. 국정 운영에 좀 협조 좀 해줘. 이런 것들이 정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시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준예산 할 거야.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예산은 절대 건들지 마. 지금 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생 예산은 높여야겠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 예산은 뭐 몇천억씩 하는 예산을 뭐하러 씁니까? 좀 깎자. 그다음에 특활비 같은 것도 왜 증액을 하냐. 대통령실 인원 줄이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뭐라 합니까? 총무비서관이. 해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인원을 늘려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서 협의가 되는 건데 여당은 한치의 어떤 양보도 없이 준예산 하겠다. 우리 거 들어줘. 예. 이건 반겉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합의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아까 이제 뭐 계속 갑자기 이상하게 막 이재명 대표 넘어오고 하는데 그건 논점이 흐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점은 진흙탕을 흘리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가장 큰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상민 장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한 명이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상민 장관이 무슨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158명의 그 이태원 12구 참사 유가족들의 이 아픈 자식을 잃은 이 부모들의 마음하고 못 바꿉니까?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해임 건의안을 냈으니까 예산이 멈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냈지 말고 그 전에 대통령이 해임을 하라. 이상민 장관을 해임을 하고 책임을 물었으면 이게 이런 논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버티는 거죠?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유가족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그냥 소용돌이,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 검찰이 서훈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또 영장 관련해서 구속 신문도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문을 대독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그동안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렇게 입장을 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낸 것들 작심 좀 비판이라고 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내심이 좋은 분으로 유명한데 얼마나 도가 지나쳤으면 선을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겠어요. 지금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부분들은요. 그냥 내용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똑같은 정보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갖고 있는 정보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추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 당시의 안보 라인들은 이래이래해서 이런 정보를 취합했더니 서해 피살 공무원은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고 대통령은 여러 가지 SI 첩보 등을 다 보고 나서 그러면 그게 맞겠다라고 안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거를 가지고 이 정보를 공무원들이 입장만 바꿉니다. 이래해서 월북으로 추정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월북으로 추정이 안 되는 증거는 없죠. 왜? 자료가 새로 나온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각만 다르고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거기까지 좋습니다. 정책 결정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를 하죠. 그다음에 뭐 전 국정원장, 안보실장 뭐 다 지금 구속영장을 치고 적부심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안보 자료들이에요.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구속영장을 칠까요? 그거는 이 사건들을 조금 더 뭔가 엿보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끌어가고 싶은 이슈화예요. 실체를 보면 아무것도 없고 특히나 다툼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이유에서 한 것 같아요. 왜? 나라를 망신 주기 위해서 왜 선량한 이 안보 공무원들을 이렇게 인신의 구속을 하고 말하자면 본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이게 윤석열 정부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네, 일단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 월북이라고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망한 이대진 씨 유가족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저런 식의 오히려 반박의 발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입장을 내시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뭐 지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를 서훈 실장으로 그렇죠. 보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책임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글쎄 이제 본인은 모르셨다는 건데 왜 정보와 정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정보와 정황이 바뀌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계속 그러면 부하들에게 속으셨던 것들을 인정하시는 게 아닌지, 예, 그리고 지금도 속고 계신 게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거 기각되고 할 때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거나 혐의가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게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이 된 게 서훈 실장이 뭐 혐의가 없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뭐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도주 우려나 뭐 증거인멸과 비슷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가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일어난 이태원 사건도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한 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연한 실수로 바다에 빠져서 북한 쪽으로 흘러가서 목숨을 잃은 이대진 씨를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의 잘못, 무능력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물며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분에게 월북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저는 어느 정도 해명하시고 또 사과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번에 영장이 처음으로 청구된 것이고 이전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한번 구속이 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이제 다시 그렇죠. 풀려난 그런 상황으로 좀 상황을 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윗선을 어디로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번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지금 아까 대통령이 낸 입장에서는 뭐 국방부, 해경, 국정원 이런 보고를 듣고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어떻게 또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또 직접 향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를 보면 타켓이 명확합니다. 이재명, 문재인. 이 타켓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까 말씀 잘해주셨지만 죄송합니다.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허투루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의 요구를 사과를 받아냈어요. 김정은에게. 근데 과정 자체가 월북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SI 정보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SI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리하게 검찰 수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망신주기에서 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큰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